혹시 필요하면 네. 수업을 녹음해도 괜찮아요. 녹음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처음에는 지인 추천으로 알게 오. 됐는데 보고 이제 조금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다가 네. 알게 됐어요. 지인이 여길 다녔어요. 그런 거 같은데 음. 제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서... 네, 뭐라고요? 서... 제 이름은 성이 서문이고요. 네. 이름이 진이라는 강사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왜 막 독고, 오. 남궁 이런 오. 성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이제 같은 이제 아. 성이 두 글자인 성이에요. 와. 네. 저희 아버지랑 제 여동생은 이름이 네 글자인데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는 네 글자라는 그게 좀 스트레스여서 아들은 외자로 지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외자예요. 예. 이름이 지인이라는 강사예요. 예.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군요. 혹시 수업을 이렇게 받게 된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네. 제가 학교를 그 교회 실용음악과에 다니고 있는 보컬. 백성예대. 네네네. 네. 근데 항상 기초 발성이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에게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스스로 많이 체감하나요? 일단 고음적인 부분도 제 음역대가 아니면은 진짜 잘 못하고 막 긴장하면은 소리가 완전 그냥 다 날아가 버리나요? 네, 다 뜨고 날아가고 난리가 나서. 그쵸. 네네네. 이게 긴장을 아무래도 하게 되면 호흡이 깊게 마시지 네. 않아지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었어요. 뭐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니까 청심환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호흡도 되게 이렇게 안 깊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목도 굉장히 빨리 건조해지고 맞아요. 이게 저도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느꼈던 거지만 그때는 성대 접촉이 굉장히 잘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한 3-4가지 정도 진행을 해볼 건데 그 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두성 밸런스라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녹음을 한번 해줄게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소리를 비교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본인의 소리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조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서.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 따라해 보세요.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군요. 그러면 오 발음이 좀 쉽거든요. 오 발음 제가 해볼 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고 자, 호흡 마시고서 오 해볼까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 셋, 넷. 오케이. 자, 들어보겠습니다. 듣는가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오 발음이 좀 쉽거든요. 오 발음 제가 해볼 테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듣고 자, 호흡 마시고서 이게 제가 했고 해볼까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천천히. 자, 듣고 따라해보세요. 그 다음 셋, 넷. 어때요?
저는 약간 생으로 나가는 느낌. 생으로 나간다. 해야 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방사님은 뭔가 네. 흔히 말하는 공명 같은 울림이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 좀 덜 하죠. 네.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서 흉내낼 때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좀 냈어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썼을까요? 뭔가 저음에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아, 이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걸 신경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이 소리를 듣고서 처음 따라하는 초심자들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의 말처럼 연결하려고 하면 전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럼 아까랑 네네.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느낌이? 다른 약간 느낌이죠? 답답해지죠. 네네네. 그리고 방금 본인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것처럼 울림이 생기나요? 아니요. 안 생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억지로 성대를 붙잡아서 으아 하면서 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은 사실 목적은 이따 설명을 해줄 거지만, 생각 자체는 목소리를 약간 사오정처럼 뒤집어지게 낸다? 오, 그러면 울림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연습을 왜 할 것 같아요? 그냥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고음을 올바르게 내기 위해서. 맞아요. 저는 요즘에 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시 좀 운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헬스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이런 거 간단한 운동을 할 때도 가슴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어깨와 삼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슴의 개입이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같이 쓰게. 맞아요. 어깨와 이 삼두가 먼저 지쳐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크게 막 발달하지 못하겠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성대가 잘 붙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낼 때 성대가 잘 접촉이 돼야만 이렇게 불필요한 외부 근육의 개입이 없이 높은 음을 낸다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소리를 내게 된다던가, 뭐 두 곡 세 곡 부르면 아마 좀 지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거죠. 접촉이 잘 된다라는 건 최소한의 호흡으로도 목소리를 길게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접촉이 잘 된다라는 건 내가 으라차차를 하지 않아도 음이 좀 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올바른 자세를 익히기 위한 연습이 두성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레슨을 진행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할 얘기인데요. 뭐냐면 혀에 힘 빼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실용음악 쪽에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교수님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입시를 하게 될 때 선생님들한테 받았던 피드백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거의 10년 전이지만, 딱 10년 됐구나. 그때만 해도 막 좀 이런 피드백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었어요. 뭐 앞으로 내라, 뭐 소리를 조금 띄워라, 아니면 또는 좀 심각하게는 이렇게 소리 내라라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 교수님 소리를 들으면 그 교수님은 진짜 그렇게 내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나는 그렇게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훈련의 차이였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나오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가 발성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레슨생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최대한 안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든 생각은 뭐였냐면, 소리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몸에서요? 네. 소리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이 고민을 또 왜 하게 됐냐면, 성대 접촉이 잘 안 된다라는 건 사실 컨디션의 난조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사람은 거의 뭐 소리 내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소리가 기깔나게 잘 나왔어. 그럼 그 다음날 그 소리가 잘 나왔던 느낌을 그대로 접목해서 그렇게 또 내보려고 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줏대가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맞춰서 가창을 하고 있는 건가, 또는 이 소리가 내 소리인 건가, 저 소리가 내 소리인 건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대가 잘 붙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혀에 힘이 빠져야 돼요. 자,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제가 호흡을 마셔볼게요. 호흡을 마시게 되면 이 후두가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보이죠? 네. 자, 그리고 본인이 느껴보면 알겠지만 후두가 내려가면서 혀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어때요? 혀 내려가지는 거 느끼나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이게 말을 해줬으니까 본인이 체감을 하는 거겠지만 호흡을 마셨더니 혀랑 후두가 내려가지는 거지 우리가 내린 걸까요? 아니요. 그렇죠? 네. 본인이 지금 아니오라고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내리는 건 이거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네. 근데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흡기, 빨아들이는 힘을 사용하게 되면 혀와 후두가 원래의 위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맞죠? 네. 그리고 두성 밸런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를 낼 때 아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소리가 약간 이렇게 답답하게 들리는 이유 자체가 후두가 상승하면 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입안의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좁아진다. 좁아지죠. 그러니까 소리가 울릴까요? 아, 답답하게 들릴까요? 답답하게. 그렇죠. 그게 본인과 저의 목소리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후두를 내려라. 또는 후두가 고정돼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후두가 안정적이게 될수록 너무나 좋지만 실용음악을 할 거라면 굳이 혀와 후두를 뮤지컬이나 성악할 때처럼 이렇게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혀와 후두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후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혀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만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호흡을 들이마셔서 혀가 편안해진 상태를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숨을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목소리보다 약간 낮게끔 안녕하세요 정도로 말하니까 이 정도. 자,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호흡을 마시고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따라 해봤지만 호흡 안 마시고 또 내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호흡을 잘 마시게 되면 혀 후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데 마시지도 않고 소리 내면 혀가 어떤 위치에서 소리 나겠어요? 여기였을게요, 여기였을게요. 위요. 그렇죠. 위요. 그럼 아무래도 입안의 공간이 이미 협소해진, 그러니까 좀 좁아진. 불리한 상태로 시작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항상 호흡을 마신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정과 유지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고정은 뭔가 강제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지는 자동적.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혀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지시킨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의력을 계속 두는 거죠. 네. 그래서 마신 다음에 그럼 이 허 발음에 해당하는 모음이 어 발음이니까 내가 음이 올라가도 혀는 이렇게 편안하게, 음이 낮다고 해서 뭐 소리를 세게 낸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음이 낮아도 높아도 혀를 최대한 편하게 두려고 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을 좀 조여서 내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성대의 접촉 또는 소리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혀의 힘을 빼면 이만큼의 힘을 줄 수가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없게 되죠. 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약하게 나올 것 약하게 같아요. 나와요. 그러다 보면 호흡도 내가 이때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내야 되죠. 아니죠. 새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호흡도 많이 나가기도 해요.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약간 더 허하게 들린다 그럴까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리가 이상해도 잘 가고 있다. 그렇죠. 결국 사실 그게 우리가 내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뭔가 불필요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성대만 썼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면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이 성대를 붙이는 감각, 그리고 성대가 붙으면서 이 호흡의 압력을 버티는 그 감각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단단해지고 짱짱해지고 공명성을 띠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냅다 그냥 몰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저가 옛날에 겪었던 성대 폴립, 결절, 전 수술까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언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호흡 마셔서 혀가 편안해진 위치를 그대로 인지하고 목소리 낼 때도 나는 계속 혀에 주의력을 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소리가 되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볼품없다. 네. 그리고 뭐 연결도 안 되지. 소리도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게 원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볼 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발음이 좀 어려워서 호라는 발음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내는 소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흡 마신 다음에 그렇죠. 혀 편안하게, 혀 가만히 있게. 이번에는 고음을 낼 때도 혀가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게끔 호! 볼까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스스로 느낄 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요 단편적인 소리만 딱 내고 느꼈을 때 편안하다? 편안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소리를 녹음을 해서 한번 더 다시 들려줄게요. 네. 자, 먼저 호흡 마시고 후! 이렇게 천천히 그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려오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한번 꺾인 거 느끼나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제 예상은 힘을 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고음에서 내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음으로 내려올 때 꺾이네?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성대가 잘 붙는 걸까요? 그러지 않은 걸까요? 안 붙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연습이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뭐냐면,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올 때 끈길랑 말랑 하기 전부터 되게 천천히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부분을 건너뛰지 않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파사지오라느니 성구 전환이라느니,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믹스드 보이스라느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대가 붙어야 돼요. 성대가 잘 접촉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진가성의 경계가 좀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소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가벼운 소리 또는 무거운 소리. 가벼운 소리는 뭐 흔히 알고 있는 용어겠지만 가성 또는 두성. 가성은 약간 이런 소리죠.
이렇게 호흡이 좀 많이 새어나오고 두성은 상대적으로 가성보다 성대 접촉이 조금 더 잘 돼서 이렇게 좀 더 울려지게 되고 그럼 이제 무거운 소리는 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진성. 진성이죠. 이런 소리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대 접촉. 맞아요. 알고 있네요. 알고 있네요.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말을 하는 정도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의 정도와 세기가 음정이 올라가면서 성대는 더욱더 빨리 접촉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대가 잘 접촉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성대의 그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성대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무거운 소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무거워져요. 근데 이제 성대 접촉이 잘 되고 파사지오라는 구간을 많이 연습을 한 사람들은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죠. 언제처럼? 두성 밸런스 할 때처럼 그러면 목소리를 내도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가창을 할 때는 이렇게 뭐랄까 소리가 이렇게 바뀌는 게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노래를 할 때는 안 들리는 게 좋아요. 안 들리게 되려면 성대 접촉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게 될 거지만 발성을 할 때는 이완에 더 약간 중점을 두는 편이고 가창을 할 때는 좀 더 목소리를 내보는 쪽에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이 방금 했던 호를 그대로 저음에서도 호 해볼까요? 미안한데 고음에서 먼저 한번 떨어져 볼게요. 좀 더 높은 음 내볼 수 있을까요? 더 높이게 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호흡 마시고 혀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호. 자, 저음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근데 지금 할 때 웬만하면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눈을 감게 되면 배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배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느낌에 집중하게 돼요. 네. 그러지 맞아요. 말고 눈을 계속 뜨고 어디 한 곳에 시선을 이렇게 찍어놔도 괜찮으니까 눈을 뜬 상태에서 계속 혀에 힘만 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굉장히 자음의 강세가 있는 언어이다 보니까 네. 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혀에 힘을 빼라고 하니 어떻게 내는 건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그 혀에 힘이 빠진 느낌을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또 눈 감지 말고 이제 저음에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되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네. 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네. 연결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팁을 좀 주면 4호정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네. 오 해볼까요? 그렇죠. 그때처럼 혀의 편안함을 두고서 오 뒤집어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네. 첫 소리 낼 때 오 이렇게 툭 내버리거든요. 네. 첫 소리 낼 때는 한숨 쉰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최대한 힘을 좀 덜 줄 수 있거든요. 오 오케이. 자, 그 소리를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소리 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고음에서 먼저 한번 떨어져 볼게요. 호흡 마시고 혀에 힘 빼서 호. 출발. 후. 눈 감지 말고 한 번 더 고음에서 떨어져 볼게요. 셋, 넷. 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역시나 호흡 마셔서 혀에 힘 빼고 출발. 오.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셋, 넷. 오. 봐봐요. 지금도 다시. 호 이게 누르게 되죠. 자, 나도 네네. 모르게. 오. 오. 오케이, 좋아요. 아마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까보다 편하네라고. 아까 냈던 소리를 들려주면. 그럼 제가 해볼 테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고, 자, 호흡 마시고서. 조금 날카롭고 답답하죠. 네. 근데 이번에 한 소리를 들어보면 힘 빼고 출발.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셋, 넷. 봐봐. 지금도 같이 이렇게 누르게 되죠. 첫 소리. 나도 모르게. 어때요? 좋아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억지로 무언가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뒤에 배울 립트릴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립트릴 왜 하는지 알아요? 입술 떨기? 힘 빼려고 하는 걸까요? 힘 빼려고 한다. 잘 땡! 모르겠어요. 옛날에 몇 년 전인가? 그때도 제가 학원 강의에 올려놓긴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 성대 접촉이 그놈의 성대 접촉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대 접촉이 됐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몸에서의 반응? 목이 편하고 힘이 배에 힘이 들어가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잘 모르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바람을 네. 제 고개를 돌려서 바람을 불어볼게요. 해볼까요? 이렇게. 이때 우리 배에 힘 주려고 했어요. 바람을 부니까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어요. 왜? 어... 왜죠? 왜일까요? 바람을 불려고 하니까 배에 힘이 네, 들어갔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입을 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바람 불어보세요. 지금 바람 불었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배에 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나? 들어가졌어요? 안 들어가요. 분명 다른 긴장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 긴장을 혹시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입술이 이런 상태였을 때와 입을 약간 벌려서 냈을 때도 동일하게 둘 다 복부의 긴장이 오.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네. 얘는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 바람을 불려 했기 때문에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그럼 왜지? 네, 말로 설명해 보실까요? 여기가 조그매져서? 소리를 내려가는- 바람을 부는 네. 이 공간이 조금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이 나가는 게 이만큼이라고 예를 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이 정도라고 예를 들면 다 못 나가겠죠. 네. 그러면 얘는 나가지만 요 정도는 나가지만 나머지는 못 나가니까 어디로 되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밑으로? 맞아요. 복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가 소리를 낸 게 아니라 호흡만 뱉은 거잖아요. 네. 소리를 낼 때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입술이 하는 걸까요? 성대가 하는 걸까요? 성대. 성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대가 내가 목소리 낼 때 성대가 잘 붙으면 무슨 느낌이겠어요? 목소리를 낼 때 성대가 잘 접촉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배에 힘이 들어간다. 들어가지는 거죠. 들어간다. 맞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 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한 건데, 립트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했던 두성 밸런스는 입을 다물고 합니까? 열고 합니까? 맞아. 이거가 네. 두성 밸런스거든요. 네. 립트릴은 어떻게 하죠? 입을 닫고. 입을 다물고 하죠. 네. 그러면 호흡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돌아오고. 되돌아와요. 아. 그래서 두성 밸런스를 했을 때보다, 두성 밸런스는 이 호흡이 빠져나가는 걸 잡아주는 게 성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립트리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지나가죠. 여기서도 소리가 떨리죠. 성대가 떨리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막아주네? 그럼 장애물이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두 가지죠. 그래서 더 큰 복부의 긴장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요. 정상이라는. 아. 그럼 힘 빼려고 하는 거예요? 배에 힘을 주려고 한다기보다 들어가. 자연스러운 성대의 접촉을 공감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러면 이런 립트릴이라던가 두성 밸런스를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목소리 낼 때 성대가 이 복부가 긴장이 됐을 때가 이게 성대 접촉이 잘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결과를 제가 네. 미리 얘기를 해주면 가끔 일부러 힘을 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립트릴 본인이 연습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녹음을 한번 해볼 건데,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힘을 빼려고 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들었을 때.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아쉬워지는 게 뭐냐면, 제가 소리를 내볼게요. 자, 호흡 마시고서 들어볼까요? 네.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본인이 한 거란 말이죠. 나쁘지는 않은데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올라갈수록.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가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소리가 더 이렇게 탄탄하게 나와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음으로 올라가면 성대가 더 빨리 떨리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호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틀었어. 네. 그리고 호수를 연결해놨어요. 이 수압이 호흡이 나오는 힘이라고 예를 들고, 호수의 끝을 누르는 이 액션이 성대의 접촉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내가 저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물을 멀리 뻗어나가게 하려고 할 때는 이 수압과 이 호수의 끝을 누르는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물을 멀리 뻗어내야 되는데 수압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좀 얍삽하게 들린다 그럴까요? 얍삽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얇아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수압이 세지는 만큼 이 끝에서 눌러주는 힘도 강해져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약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건 정상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립트리? 눈 감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호흡 마시고서 더? 오케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립트리를 하는 이유가 뭐였죠?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기 위해서? 더 다시 설명해 볼까요?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기 위해서? 복부의 긴장이 들어가는 걸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네. 두성 밸런스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저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 후. 자, 오버를 오.
지금 보면 또 이렇게 누르죠. 네. 한숨 쉰다는 생각으로. 자, 그때 느껴지는 복부의 긴장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셋, 넷. 오케이. 이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5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숫자 5. 네. 이번엔 입술 떨기를 방금 했던 이 두성 밸런스 3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흡 마시고 출발. 어땠어요? 복부 긴장? 한 6 정도 들어가는 거. 그래도 5보다는 높았나 보군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소리를 좀 더 내야 하기는 해요.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방금 강사님이 들으시기에는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더 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두성 밸런스를 했을 때의 세기보다 좀 약한 느낌? 이러면 아마 더 들어왔을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울리려고 했습니까? 울려졌습니까? 목소리가. 울려졌. 네. 맞아요. 울려졌어요. 그럼 본인이 원래 내던 것처럼 내보세요. 이때와 방금 우리가 알려줬던 방법 있죠? 제가 알려줬던 방법.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더 선명한. 그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 낼 때와 네. 이렇게 낼 때 뭐가 더 선명해요? 앞에 뒤에 거죠? 거요. 뒤에 게 더 선명해요? 네. 소리가 더 쨍한 거 그러면. 쨍한 거? 네. 소리가 더 뭔가 이렇게 밀집도 있었던 거.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앞에 거죠. 네. 그러면 앞에 게 성대가 붙은 걸까요? 또는 뭐가 더 듣기 좋았던 걸까요? 그러면 뒤에 거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선명하고 울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울림 때문에. 이게 결국 무슨 차이냐면 사실상 네. 목소리를 낼 때 소리가 이렇게 협소하게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두성 밸런스를 할 때처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만 강하게 내려고 할 때는 그게 좀 이렇게 얇게 들어가거든요. 네. 협소하게, 네. 얍실하게. 근데 이완을 잘 하고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가 나오는 통이 좀 넓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박효신 씨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편안하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막상 부르면 네. 되게 높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이런 거 알아요? 들어만 봤던 것 같아요. 뭐냐면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발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약간 뒤에서 난다는 느낌을 받고 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좀 앞에서 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오어에이라는 발음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 연결하게 되면서 혀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느껴볼래요? 오어에이. 오어에이. 어떤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기에. 오어에이. A 할 때 앞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점점 입안의 공간이 사실 이렇게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에 발음은 중설 모음이고 이 발음은 전설 모음이에요. 으 발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발음의 상태를 갖고서 높은 음정을 내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왜 어려울까요? 공간이 협소해. 그렇죠. 협소하다 보니까 성대 접촉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음을 협소한 상태에서 밀어내기 위해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어에이 이러면 약간 좀 위험해요. 높은 낼 때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두성 밸런스를 할 때 혀의 편함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오어에이 하면 소리가 상대적으로 듣기에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어에이 할 때의 쨍함이 좀 사라져요. 맞아 없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칠 듯 미칠 듯 사랑했던 사랑했던 기억이. 기억이. 이 방금 읽은 게 보고 싶다의 후렴구 가사란 말이죠. 네. 이거를 이으 이으 아에어 아에어 이어이. 이어이. 지금은 어때요? 이 입안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수월했죠. 같아요. 지금 본인이 읽은 게 뭐냐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의 모음을 읽은 거예요. 네. 그러면 모음으로 읽었을 때 더 수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자음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혀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레슨생분들한테 제가 이름을 만든 건데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부르기 쉽게끔 모음의 안정화라 그럴까요? 음이 높다고 해서 발음을 으아 할 필요도 없고 음이 낮다고 해서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성 밸런스를 할 때에 이런 발음 상태를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예를 들어서 방금 부른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모음으로 불러볼게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면 그제서야 사실 거기다가 자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사말을 넣는다던가.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갔죠? 네. 이런 되게 그래서 아. 노래는 되게 뭐, 수많은 빌드업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갔죠? 마지막으로 진행해 볼 건 뭐냐면 허밍에 저기 옆에 보면 커리큘럼에 붙어 있는데 2단계의 허밍 앤 증폭 스텝 1, 2, 3 있잖아요. 네. 저게 설명을 먼저 좀 해줄게요. 우리가 일단 허밍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대가 잘 붙어요. 그 외국 사람들 특히나 약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목소리 들어보면 되게 크잖아요. 네. 또는 팝송을 불러본 경험이 있다면 느낄 거예요. 팝송의 음정을 올리기가 더 수월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발음이 편한 발음. 맞아요.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언어는 자음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혀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반대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자음이 강하게 있는 발음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나라 말을 따라할 때 삼겹살 맛있어요 이렇게 약간 먹어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높은 음정을 올리기는 쉽죠.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왜냐하면 혀가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허밍 1번은 뭐냐면 그냥 소리 한번 따라해봐요. 눈 감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더. 이게 허밍 1번이에요. 허밍 2번은 뭐냐면 입을 닫은 상태에서 코웃음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럼 약간 배가 퉁퉁 움직였죠? 네. 그거를 그대로 약간 바톤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보다 허밍 1번 했을 때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온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3번은 똑같이 소리를 내는 건데 코웃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그럼 복부 긴장 들어오죠. 네. 이걸 입을 다물고서 해볼까요? 아유.
소리가 무거워지죠. 네. 소리가 꺾여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팍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대가 붙이는 힘보다 호흡이 빠져나오는 게 더 세서 성대가 버티다가 으아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평소에 성대가 붙으면서 호흡의 압력을 사용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을 조이면서 고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은 양의 호흡이 빠져나오면 삑사리가 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하면서 냈던 그거를 입을 열어서 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입을 다무니까 그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지만 오픈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만 내면 되는 건데 가사 넣고 물론 이제 말은 쉽죠. 그래서 1, 2단계, 2단계를 잘 안 시키는데 1단계를 하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두상 밸런스, 립트릴, 허밍 이 세 가지의 연습은 사실 연습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 혀에 힘 빼고 이완에 집중된 연습들이란 말이죠. 뭐 소리를 강하게 낸다거나 이런 연습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 목소리를 내는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가 입술을 떨었다가 그때에 느껴지는 복부의 긴장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총 4가지를 배운 거거든요. 뭐냐면 호흡 마시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호흡을 우리가 흡기를 하게 되면 혀와 후두가 원래 위치보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진다. 그리고 목소리를 두성 밸런스라고 예를 들면 두성 밸런스 첫 소리를 낼 때도 이 혀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럼 제가 방금처럼 높은 음정의 목소리를 낼 때도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혀를 유지하려고. 혀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중간에 계속 설명했던 건데 성대가 잘 붙으면 어떤 느낌이 난다 그랬죠? 배에 힘이 들어가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음정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잘 붙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첫 소리 낼 때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라가면서 땡! 그 말은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띰틀을 넘을 때 네. 띰틀에 도움 닫기를 안 하고 이렇게 집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넘기가 점점 그 띰틀의 높이가 높아지면 넘기 수월하겠어요? 물론.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좀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건 김현우 씨의 노래 중에서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라는 거리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물론 음이 낮기도 하지만 이렇게 불러요. 지운 줄 알았어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고음이 되면 아프진 않니 목소리가 확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정정을 낼 때는 그렇게 내는 게 목에 뭐 크게 불필요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낼 수 있다고 예를 쳐. 근데 그 뒤에가 잘 해결이 되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뒤에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성대 접촉을 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상 건강하게 뭐 노래하는 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가 아니라 지운 줄 알았어. 그래야 아프진 않니 할 때도 목소리 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했던 이런 스케일을 할 때도 점점 올라가면서 성대가 붙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첫 소리를 낼 때 복부의 긴장이 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돌아왔을 때도 복부의 긴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네. 혹시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있을까요? 아니야. 없어요? 네. 이해는 다 했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우리가 오늘이 첫 수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2, 3주는 네.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약간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통계적으로 그냥 제 스스로 낸 통계적으로는 우리 학원에 오는 분들은 약간 이미 다른 학원, 다른 또 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잘 고쳐지지 않는구나 네. 라는 것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물론 뭐 본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학을 풀 때 또 공식을 알아야 푸는 것처럼 목소리를 낼 때 불필요한 근육들의 개입이 없어야 비로소 성대가 건강하게 붙어요. 그러려면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병행을 하면서 노래를 본인이 만약에 부른다고 치면 노래 부를 때는 또 힘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디가 또 중심인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노래를. 뭐 그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크게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돼야 나중에 맞아요. 가창을 하게 될 때도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 사실 소리라는 것이 몸을 써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진짜 성격 진짜 급했는데 그래서 목수술도 2번 했단 말이죠. 한 번 아니에요. 2번 했었어요. 진짜 미친놈이었죠. 성격이 진짜 급하면 불리한 게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 목에 힘을 줘요. 특히나 이렇게 발성하거나 노래 부를 때. 네. 근데 제가 꽤나 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특히나 이렇게 학생들한테 레슨을 하게 되면서 느낀 건데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잘 되는 걸 많이 하니까 애들이 더 빨리 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네. 잘 되는 걸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좋은 습관을 길들여 주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레슨을 받으러 왔으면 강하게 막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재미가 없겠지만 이렇게 두성 밸런스라는 연습을 통해서 혀와 후두의 힘을 빼는 그런 이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네.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쌤이라고. 네네네. 상관없어요. 쌤이 좀 이렇게 권장하시는 연습 시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목이 상하면서 연습을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의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귀가 조금 더 빨리 트였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하루에 집중해서 많이 해봐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연습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번 할 때 하더라도 목표를 갖고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창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혀의 힘을 계속 빼면서 발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집중도가 막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계속 스마트폰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발성하고 가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안 했던 스타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건강한 형들 같은 경우에는 막 7시간, 8시간 노래 불러도 목이 멀쩡한 형들이 있었는데
아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제 기준에서는 2시간을 넘지 않는 거? 근데 레슨을 받아봤으면 알겠지만 이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딱 얻어 걸릴 때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느는 것 같고 무작정 연습 양으로 때려 박는 게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이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말할 때 목소리 들어보면 말할 때 접촉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말 많이 하면 목이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눠 모르게 이걸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게 이미 불리해지는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고 있다면 오전에 알바 시작해서 오후 한 4시쯤 끝났어. 네. 근데 연습실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그거 거예요.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 성대 접촉이 잘 안 된다라는 건 성대를 감싸고 있는 점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막을 호흡이 많이 지나가면서 점막에 스크래치가 나요. 마르면서 점막이. 그럼 아무리 물을 먹어도 금방 이게 계속 약간 내구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이미 나는 성대가 약간 쉽게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가뜩이나 내가 성대가 접촉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목이 좀 안 좋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더 힘을 줘요.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은 저는 오히려 막 이렇게 노래를 시킨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완 위주로 이렇게 호 스트레칭하는 위주로 연습을 많이 시키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주까지 그래서 호흡 마시는 거, 두성 밸런스, 립트릴, 네. 허밍 했던 거를 위주로 연습을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